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비명과 절규가 나올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차명 매매도 반드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차명 매매를 잡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지금 부동산 투기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겠죠. 뭐 지금까지야 설마 차명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잡아내겠어라고 이렇게 안도를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 차명 명의까지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안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신뢰가 완전히 좀 깨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별 단속까지 다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땅은 차명명이다, 또 차명명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농사 짓기 위해서 샀다. 이거 밝혀내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의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조사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명 명의인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한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한데라고 이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차명 명의로 한 경우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파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초보에서 막 고수의 단계까지 쭉 올린다고 할까요? 그래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에 기해서 내가 뭐 토지를 샀거나 부동산을 샀다면 아파트를 샀다면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박스 밑에 보시면 소유자 김판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본인 이름 석자가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토지는 누구 거다? 김판수 씨 거다라고 이렇게 증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사원 첨부전면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 칸에 나와 있는 요 이름 석자 이렇게 이름 석자가 기재되는 게 바로 이전 등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이를 돈은 김판수가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소유자 이름이 김판수가 아니라 이미숙이라는 얘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처럼 소유자가 김판수의 아내인 이미숙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차명명이라는 거죠. 돈은 김판수가 지급이 됐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이미숙 씨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이미숙 씨는 누구다? 김판수 씨의 아내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차명 명의의 방법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인 말고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간 실제적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이름, 뭐 아내 이름이 됐든 뭐 남편 이름이 됐든 부모님 이름이 됐든 장인 장모님 이름이 됐든 뭐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숙모나 고모나 고모부나 이모나 이모부 등등등등 심지어 친구 명의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의를 빌릴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인 명의로 등기 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샀어. 누구 명의로 해야 돼? 본인 명의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칸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왕이면 본인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차명 명의를 할까요?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할까요? 그러한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토지 개발 회사에 다녀. 내가 부동산 개발 관련 부서에 있어. 내가 공무원이야. 아니면 내가 시군구청의 뭐 공무원 또는 뭐 중공무원이야. 또는 부동산 개발 업무에 내가 이해관계인이야. 그래서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얻게 되는 부동산 정보 계획에 대해서 내가 접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돈만 있다면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뭐 빌리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토지나 부동산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본다는 거. 요거야 뭐 보통 사람들이 늘 또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맑고 착한 분들이야. 나는 오로지 월급으로 만족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겠죠. 요번에 나타난 사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 명의로 한 사람들은요, 쉽게 걸려들었죠. 단 그 숫자는 극히 적죠. 뭐 14,000여 명 중에 걸린 사람이 어제 발표 기하면 2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거의 뭐 대부분이 본인 명의로 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타인 명의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일단은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만큼 내 명의로 하냐, 타인 명의로 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타인 명의로 한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낼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진행을 해나갈 것 같아요. 아마 저보고 이렇게 잡아내라 그러면 많이 잡아낼 거예요. 그러한 비법과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마 검찰에서나 경찰에서도 아마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갈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요. 본인 이름으로 등기 친 것을 잡아내야 되겠죠. 이래서 김판수가 김판수 이름으로 했다. 이거야 뭐 쉽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처럼 쉽게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경우는 거의 뭐 개발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 신입사원이나 또 공무원 중에 이러한 부서의 신입사원이나 한 번도 지금 같은 합동 단속이니 합동조사, 검찰, 경찰, 국세청, 시군군청의 조사, 부동산 합동조사 이런 거를 단속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들 내지는 이런 이야기조차도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부동산으로 밥 먹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인 명의로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뭐 대부분은 가장 쉽게 차명 명의를 본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많이들 한다는 거예요. 즉 잔금은 김판수가 내고 등기 소유자는 아내 이름인 이미숙으로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해요. 왜냐고요? 여기서 가장 안전하다는 말은요. 아내이기 때문에 내 땅을, 내 부동산을 나 몰래 팔아먹고 도망가는 확률. 그런 확률이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또 불안하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랑 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시라도 요즘처럼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가 터져버리면 쉽게 잡힐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 명의로 하게 되면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한 답변인가요? 그래요.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에 같이 나오지 않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또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더 좋아요.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척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다는 거예요. 즉 잔금은 본인 김파수가 내고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척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소유자인 김판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조사를 한다면 이것 또한 걸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성씨가 같으니까 김판수와 김부자는 아버지야.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직계 좀비석을 다 조사하겠다는 얘기. 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또 이제 직계 좀비석, 즉 아버지, 할아버지, 또 자녀. 이거 다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나오지도 않고 직계 좀비속도 아니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처가집 식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요 소유자의 이름은 처남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치밀하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도 그래도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혹시나 그래도 지금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나오면, 즉 직계 좀비성 말고 사돈의 8촌까지 다 조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어때요? 요거조차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한번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 직계 좀비서뿐만 아니라 사돈의 8촌까지도 명의도 쓰기도 좀 찝찝해. 그럴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에 나오지도 않아. 직계 좀비식도 아니고 사돈의 8촌도 아니야. 당연히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합동단속이나 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시군 군청의 부동산 팀에서 뭐 부동산 조사를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뭐해요?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니까. 요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1인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안심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이 지인이, 이 친구가 내 땅을, 내 부동산을 본인 이름으로, 지인 이름으로 했더만은 이 땅을 홀라당 팔아먹고 홀라당 도망을 가버린 거야. 딴 곳으로.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크게 터진 거죠. 이거야 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잡혔다라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뭐 땅이나 아파트나 부동산을 팔아먹고 딴 데로 도망갔으니까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즉 내 땅을 팔아먹고 도망갔다. 내 아파트를 팔아먹고 도망갔다. 내 부동산을 팔아먹고 도망갔다. 어디 가서 신고를 합니까? 그렇죠? 이거 명예신탁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벌금과 과태료 이것만 해도 2억인가 그렇지 않나요? 함부로 신고도 못해요. 또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뭐다? 아니 돈 먹고 도망간 사람이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이 돈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 받아 친구야. 그동안 미안했어. 이렇게 말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도망갔지. 만약에 잡았어. 만약에 잡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이 다 썼지. 아니면 어디 나무 밑에 깊숙하게 숨겨뒀겠죠. 그리고 뭐 한다? 다 썼다라고 하겠죠. 빚 갚았다 등등. 1인이 이것도 단체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생각낸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이거죠. 등기부등본에요, 이전 등기와 동시에 건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2021년 1월 2일 접수했고 등기원인 2021년 뭐 1월 2일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유자는 나 친구, 즉 돈을 지급한 사람은 김판수야.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나 친구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74년생이고 서울 마포에 살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을구 밑에 보면 건지당권 설정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건지당권 설정한 다음에 접수가 2022년 1월 2일, 위에 소유권 이전과 건지당 설정이 접수 날짜가 같아요. 그리고 설정 계약도 2021년 1월, 또 건지당권 설정 계약 기에서 건지당권 등기를 한 거죠. 그런데 채권 최고에 보면 5억이라는 얘기고 채무자는 나 친구죠. 즉 소유자가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는 누구다? 김판수가 되는 거예요. 즉 실제적으로 돈을 지급한 내가 채권자가 되고 그냥 명의를 차용한 사람, 그런 내 친구, 나 친구라는 사람은 소유자이면서 뭐가 된다? 빚쟁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토지의 가격이 시세가 5억이라면 그냥 넉넉하게 7억 내지 8억으로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또 요 토지의 가격이 뭐 2억 내지 3억이다라고 하면 그냥 넉넉하게 채권 최고액을 뭐 5억이나 6억 이런 식으로 현재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그냥 건지당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차명명의, 즉 내 친구가, 요거는 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 땅이 아님에도 혹시라도 팔아먹으려고 해도 아니 시세가 5억인데 건지당권 설정이 뭐 8억 9억 돼 있어요. 시세가 뭐 2억인데 건지당권 설정이 5억 돼 있어요. 이런 땅 사는 사람 없겠죠. 즉 팔아먹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서 뭐 한다? 명의는 내 친구 이름으로 하고 내가 건지당권을 함으로써 뭐 한다? 잡아두는 거예요. 뒷날의 위험을 배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좀 리얼한 강의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차명매매 이렇게 하면 꼭 잡는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못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잡냐라고 한다면 토지의 건저당권을 잡으면 돼요. 토지의 건저당권자, 즉 채권자를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있는 개인 건저당권자들을 잡으면 거의 많은 숫자가 차명 명의자의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죠. 소유자인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저당권자로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의는 친구 명의를 쓴다는 거죠. 혹시 그 친구가 이 부동산, 이 토지를 팔고 도망갈까 봐 뭐한다? 건저당권을 해가지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설정을 하고 자기는 건저당권자 이름으로 남긴다는 거죠. 이러한 건저당권자 이름을 또 배우자나 또 뭐 친척 명의로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겠죠. 따라서 건저당권자의 이름을 싹 조사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명 명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토지 건저당권의 채무자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만약에 토지를 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융자를 받으시겠죠. 은행 가가지고 즉 농협에 가가지고 융자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니까 이미숙 즉 본인의 배우자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하면 좋은데 나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 있어. 그리고 정보 유출 때문에 저는 안 돼. 이럴 경우에 타인 명의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실제적으로 돈을 잔금을 지급한 사람은 난데 내 이름으로 못하는 거예요. 타인 명의, 즉 아내나 부모님 이름, 뭐 장인 장모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데 아내나 장인 장모님이나 부모님이 그냥 시골에 계셔. 농사만 지으셔. 그러면 대출 받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 금액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는 누가 들어간다? 채무자 이름에 본인이 들어가요. 왜? 나는 직장이 뚜렷하니까. 나는 공사 다녀. 나는 고위직 공무원이야. 아이 그럼 막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채무자 이름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김판수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채권자는 농협 지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금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법률 용어로 본다면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물상보증인이라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유자를 물상보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경매 시간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를 좀 자세히 풀어드리면 타인의 채무, 즉 남편 김판수를 위해서 아내 이미숙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죠. 즉 일반적으로 보면 돈을 빌릴 때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거의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상보증인이라는 것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압축을 해드리면 소유자는 거짓으로 아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 이름으로 하니까 융자가 많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채무자로 해서 농협에서 돈을 많이 빌린다는 거죠. 이처럼 차명 명의를 이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기타 또 다른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 온라인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오픈하기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겠죠. 이러한 위험성이 뭐냐? 요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요 부동산의 지식과 지혜를 또 경험을 누군가가 또 응용을 해서 또 써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상담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겠죠. 또 그리고 만약 뭐 정부기관에서 이 방송을 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잡는지 정부기관에서 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히 좀 응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등기상 정보증명서 요 토지 요것만 좀 이렇게 유심히 봐도 뭐 LH가 됐든 뭐 국토부가 됐든 뭐 시군 구청 뭐 직원이 됐든 이름만 검색하고 알아보기만 해도요. 차명 명의로 된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진짜 농사를 지었네 뭐 안 지었네
농지에 나무를 심었네, 안 심었네, 부동산 투기를 했네, 안 했네, 영농 계획서대로 뭐 농사를 지었네, 안 지었네 등등의 문제는요, 실무적으로 자경이냐 아니냐를 잡아내는 문제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땅 소유자와 임차 농민 간의 관계도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차 농민이 본인이 그 농사 지어놓고 이거는 땅 주인이 직접 와서 농사 지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 농사를 지었네 안 지었네, 나무를 심었네 안 심었네, 요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명확하게 차명 명의를 찾아내는 방법은 역시 등기부 등본을 갖고 소유자, 채권자, 채무자만 확인만 해도 충분히 많은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물론 뭐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다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오늘 이야기 속에는 부동산 초보에서 부동산 고수 단계까지 쭉 올리는 그러한 기법들도 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 방법까지 강의를 해드린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재미가 좀 있으셨나요? 참 부동산이 웃긴 것 같아요. 때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목돈을 챙기기도 하고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죠.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를 잡기 위해서 안달이고요.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또 안 잡히기 위해서도 안달이겠죠. 어떻게 보면 복마전이죠. 우리는 이런 혼탁한 부동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시대에 좀 현명하게, 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너무 배척해도 안 되겠죠. 또한 부동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너무 편법과 불법으로 이용해가지고 돈만 추구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고 정당하고 당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많은 경험들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좀 배워 나가셔야 되겠죠. 또한 뭐 가장 빨리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 역시 스승님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